서울시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고위험 아동 6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학교에 오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 위험 아동 3만여 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양천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와 북한산 한문화특구를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꼽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문화관광벨트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00여 명과 학교에 오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방임 위험이 있는 아동 3만 4천여 명입니다.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 가정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방문하며 방임 위험 아동은 자치구 복지 담당자가 면담합니다. 서울시는 또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임준희 의원 화상 연결합니다. 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견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셨잖아요.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제가 지난 12월에 양천구의회에서 의원 발언으로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천구청의 무반응, 지역 언론의 무관심으로 묻혀 지나갔었는데요. 이번에 계기가 되어서 다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고 큰 관심 속에 어제 재판도 열렸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양천구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어른으로서 우리 동네의 어린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의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제와 협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보호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2014년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예, 양천구는 아동 친화 도시이기도 하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동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해선 구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정인이 사건이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전적으로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 인구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고 교육 특보 또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양천구에서만큼은 아동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팀도 신설되었어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단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희 양천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우리 지역에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까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2021년 구정 운영 계획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김 구청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응암역 인근 자전거 종합 서비스 센터입니다. 올가을 방송문화센터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방송문화센터는 은평구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꼽은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광천 방송문화거리는 상암동과 개발 중인 수색증산 뉴타운을 연결하면서 혁신파크와 북한산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관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한문화체험시설 등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은평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벨트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벨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문화공간과 일자리 창출, 또 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래도 많이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저 스스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늘리고 기업 유치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평 뉴타운의 미매각 부지도 있고요. 또 은평구 내 유부지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이전과 경영을 좀 돕도록 하고 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제2통일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 추진엔 더욱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연신내를 지나는 GTX A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우리 은평 구민들 거의 30만이 지금 설명을 했었죠. 신분당선, 연장선, 또 이미 이제 예산은 돼 있는 은평 세길, 또 통일로의 이 교통 정체성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전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하겠는데. 이외에도 증산복합문화센터, 등기소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광역교통망 확대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등 지역 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해 문화도시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은평구. 인구 47만 도시 은평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해 시민 편익과 권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계획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평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작년 행정자치위원회 한 해 성과를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빼고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코로나의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요. 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서울시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역대 없는 추경을 4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그 추경 내용이
방역과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선별진료소, 또 치료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거를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역대 4번의 추경으로 또 방역 활동에 힘쓰셨던 작년 활동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년 문제를 다루는 청년청을 또 소관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네네. 작년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뉴스도 있었거든요. 네네. 청년들 취업이 그만큼 힘들어졌는데 올해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청년 정책은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이제 실업난, 취업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부터 우리 청년과 관련된 청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편성을 하게 됐고 또 특히 약 2만 명에게 청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의결을 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며 우리 청년들이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런 센터를 마련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 그 1대1로 상담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수당 지급을 2만 명까지 지급을 그렇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이 청소년 정책의 문제와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그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음악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이제 급변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공부 쪽으로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주변 분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서울시가 우리 은평구에 가지고 있는 센터만 하더라도 약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라든가 청소년 미래진로센터라든가 토속문화센터라든가 그 외에도 또 구가 가지고 있는 게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더라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센터를 좀 이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센터 이용이 그렇죠.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네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네네. 잘 조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끝으로 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올 한 해 꼭 이뤄내고 싶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꼽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요즘 이제 그 서울에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그 보통 데이터 요금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뭐 청년들은 10만 원 상당 또 일반 분들도 약 5만 원 상당의 통신비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서울시가 우리 행정자치원에서 지난번에 490억 원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고 또 조례도 제정해가지고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우선적으로 은평을 포함한 5구의 구가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요금에 걱정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시 행정자치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이 완공될 때까지 저 행정자치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난해 성과부터 청년, 청소년 정책 그리고 이제 공공 와이파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까지 이현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사업가 A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재학 전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명목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전 구청장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실이 CCTV에도 녹화돼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인인 김수영 현 구청장이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되자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천구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SOS 센터를 18개 동주민센터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동주민센터 돌봄 매니저에게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의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는 또 전담 인력인 돌봄 매니저도 추가로 배치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 지원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주옥순 씨의 이름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구청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면서 주옥순 씨의 이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실명 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직원 실수라며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소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전담병원이 설치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온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이 환자 치료와 보호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구균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듈형 병상 48개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재난병원은 컨테이너 병상과 달리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치료시설과 인공 심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면 코로나19 일반 병상으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병원이 들어설 곳은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터로 늦어도 3월 말부터 환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년은 유능한 병원이 왜 필요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소중함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한 해였습니다. 서울재난병원을 설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병원 설치에 필요한 터를 1년간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속도를 내서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서울시의 의료 건강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208개 가운데 바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 이번 협약으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와 집중 치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16개월) 1년하고 4개월 남짓한 이 짧은 시간을 살다 간 정인이의 아픈 생이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고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하죠. 정인이를 기리고 기억하려는 노력들만큼은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